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최초 비행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아마 라이트 형제죠. 오빌 라이트와 윌버 라이트. 그런데요, 이 라이트 형제보다 훨씬 전 체계적 이론적으로 비행을 시도했던 분이 계십니다.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이자 비행가였던 샤무엘 랭글리 박사입니다. 그는요, 오랫동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줘 17년 동안. 그리고 1903년 12월 8일 드디어 워싱턴 DC에 있는 포토맥 강변에서 수없이 많은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비행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보다 2달 전에 한 번 실패해가지고 보완했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로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죠. 그런데 역사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하고 나서 뉴욕타임즈는요,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은 좋기 천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비아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9일 후 1903년 12월 17일 날 자전거포를 운영하던 라이트 형제가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한 해변에서 동네 사람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행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공했습니다.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었죠. 59초 동안에 260m를 나는데 성공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을까요? 라이트 형제는 연구한 지 4년 만에 성공했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시각차,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이 랭글리 박사는 비행기는 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떠서 난다. 그래서 배 위에서 비행기를 하늘로 쏘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비행기는 나는 것이다. 그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언덕에서 바람의 힘을 이용을 해서 비행기를 날린 것이죠. 비행기를 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행기에 대한 시각과 비행기는 나는 것이라는 그 시각이 엄청난 결과의 차이로 이어진 것입니다.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시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는 눈을 시각 또는 관점이라고 말하죠. 또는 어떤 틀이죠. 심리학 용어로는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을 바꾸면, 이 틀을 바꾸면은요, 보는 눈을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보는 눈 7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멀리 보자. 멀리 보라. 멀리 보면 비전이 생깁니다. 철로 위로 두 어린 아이들이 누가 더 멀리 가느냐 시합을 합니다. 철로 아래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강이요. 그런데 한 아이는 배가 이렇게 나온 아주 뚱뚱한 아이였고 한 아이는 날씬한 아이였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마 날씬한 아이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죠. 아닙니다. 배가 많이 나온 아이가 이겼습니다. 이유는요, 날씬한 친구는 아래가 보이니까 아래만 보고 가다가 아래 보고 가면 무섭죠.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주저앉은 겁니다. 그런데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아이는 아래가 안 보이니까 멀리 본 겁니다. 멀리 봐서 더 많이 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단순한 이야기지만은요, 멀리 보면은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어려움을 견뎌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꿔보기입니다.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서로 바꿔보면 상대를 역지사지 하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공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물이나 현상을 바꿔보면 역발상이 생길 수 있죠. 세 번째는 섞어보기입니다. 이것저것 요즘은 경계가 무너지니까 많은 것을 섞다 보면 창조가 일어나죠. 우리나라의 석학인 이어령 교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돼지 하면 생각나는 게 뚱뚱하다. 돼지는 살쪘다. 그런데 돼지가 다리가 적다는 생각을 왜 안 하냐 이런 얘기죠. 돼지가 다리가 적어서 더 살이 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돼지에게 개다리만 갖다 줘도 훨씬 더 날씬해 보일 것이다. 아마 기린다리를 갖다 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 싶으면은 검색을 하고요. 검색은 어디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컴퓨터에서 하면 되죠. 인터넷에서 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 싶으면은 사색을 하고요. 사색은 명상을 통해서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싶으면 탐색을 해야 된다. 이 탐색은 모험심을 가지고요. 자, 컴퓨터에서 검색하고 명상을 통해서 사색하고, 물론 독서를 통해서도 사색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모험심을 통해서 탐색을 한다. 이걸 섞어봐라. 그러면 젊음이 변한다. 인생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섞어보는 것, 창조로 가는 길입니다. 섞어보는 것, 자기 개발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는 것은 관찰하는 거죠. 자세히 보면은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봄으로써 의미를 찾게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예술도 자세히 보면은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고요. 자연도 자세히 보면은 여기저기서 창조성이 아마 꽃피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깊게 보는 것입니다. 깊게 본다는 것은요, 안을 본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이트가 아니라 인사이트죠. 인사이트는 뭐죠? 통찰이죠, 통찰. 깊게 본다는 것은 통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제대로 봐라. 제대로 봐라. 제대로 봐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라. 그리고 현실을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제대로 봐야 그래야 우리는 미래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장점 보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눈 보고 졸리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수술했냐고 물어보는데요. 저 이거 수술하려고 했는데 수술 안 한 이유가요, 이 눈이 좋은 눈이랍니다. 국보급 눈이랍니다.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 눈을 국보급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장점 보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자기 자신의 장점을 보고, 세상의 장점을 보고, 자기가 하는 일의 장점을 보고, 만약에 우리가 장점을 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가족의 장점을 보면 그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놀라운 발견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연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장점을 보면 감사할 일, 감탄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장점 보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 멋지게 자기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